안녕하십니까. 미래 강연큐의 강연을 맡은 인하대학교 김형숙입니다. 산업혁명과 문화, 기술, 미래에 관하여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키워드, 그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오늘 강연할 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과 문화, 기술, 미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과연 앞으로 잘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예술작품이나 공연을 보면서 예술작품과 기술이 한꺼번에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영상 보시겠습니다. DreamWorks Animation, the studio that brought you this, with the creators of the smash hit sensation, Walking with Dinosaurs, to bring the How to Train Your Dragon story to life. Like you've never seen before. It's the DreamWorks How to Train Your Dragon Live Spectacular. For 4 years, they've been planning, sculpting, building, and rehearsing. Led by a team of world-renowned engineers and performers. And now, DreamWorks invites you to join them for this larger-than-life live arena experience that your family will never forget. Stopping for one time only in a city near you. Flying, fire-breathing dragons. All on one incredible world tour. The DreamWorks How to Train Your Dragon Live Spectacular. Don't miss out on the adventure of a lifetime. 잘 보셨습니까? 이 애니메이션, 영화, 그 다음에 라이브로 다양하게 이 드래곤 길드기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7년 전인가요? 바로 이렇게 공연에서 그 공연 자체의 예술작품, 그 문화라고 보여지는 그 예술작품을 이렇게 큰 무대에서 과연 사람들과 함께 그 로봇이 움직이는 공룡을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문화와 기술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유사 홀로그램이 이렇게 관객들 속에서 함께 공감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과연 정말 가능할 것인가. 이런 그 계기가 저를 굉장히 전환하는 계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드래곤 길드의 영상을 보고 나도 한번 해보자. 못할 게 어디 있겠냐. 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러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작품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모차르트 마술피리라는 작품으로, 그 다음에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은 공연, 또 여러 가지 체험들을 꼭 해야 하는 필요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스팀의 내용을, 과학에 있는 내용을 학생들이 공연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그 뮤지컬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공연은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서 단 일순간에 끝나버린다는 공연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번 공연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장점들이 많은 게 공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 재원을 받아서 에듀테이너 양성 사업을 동시에 해서 그 모차르티아 마술필이라는 그 예술작품의 내용을 스팀형 뮤지컬로 바꿔서 아이들이 그 속에 있는 원작을 살리면서 그 안에 있는 과학의 내용을 아이들이 무대 위에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유사 홀로그램과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한다면 정말 좋겠구나 해서 결국은 4일 동안 공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유사 홀로그램을 쓸 때는 기술의 내용을 알아서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유사 홀로그램이라는 것은 마술필이 안에 있는 과학의 내용을 인터랙션하기 위해서는
밤의 여왕도 나오고 새가 날아가는 모습도 나오고 학생들이 실제로 인터랙션하게 하려면 유사 홀로그램이라는 것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사 홀로그램을 진짜 무대 위에서 잘 드러나게 본 기억은 마지막 공연이었습니다. 문화와 기술을 연결을 해서 시도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공연 예술, 그다음에 우리 교육의 분야, 그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다기한 사회 속에서 사회 문제는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된 게 저의 두 번째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스팀 교과서에 있는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스팀 뮤지컬을 만들게 되었고, 결국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화와 기술을 연결하는 그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러한 저의 그 여러 가지 그 환경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그 문화 산업, 그 다음에 문화, 그리고 그것이 기술과 어떻게 엮어져서 결국은 그 문화 플랫폼이라는 어려운, 여러분들한테 다가서기 힘든 단어가 될 텐데 그 문화 플랫폼을 어떻게 제가 정의하는지 한번 같이 공유해 보시고 느끼고 그렇게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문화는 보시는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일상생활이나 생활 주변 지식, 그 모든 총체, 사고방식과 생활방식 총체를 얘기한다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문화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행동입니다. 요즘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행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연적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행동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어떤 인지나 사고의 과정, 이런 것들도 행동으로 보고 어떤 심리 문제나 사회 문제를 파악하고 저 사람이 말로 표현하진 않는데 이상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왜 이럴까 그것을 행동으로서 유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문화는 그 행동을 포함한다는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미디어가 중간 과정을 엮어서 결국은 그것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문화산업이라고 정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기 쉽게 저희가 유사 홀로그램이라는 것, 그러니까 K-팝이 굉장히 많이 청소년들한테 화두가 되고 저 역시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직접 가수를 보러 공연장에 가야 되지만 이런 것들 유사 홀로그램으로 가수가 꼭 그 나라에 또는 어떤 지역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가수가 진짜 온 것 같은 그런 경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전부 다 문화 산업으로 만들어진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배경적인 과정을 거쳐서 미디어가 행동을 기반으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얘기하는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 또는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가교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저는 여러 가지의 어떤 연구나 개발, 그 다음에 사회 문제 어떤 해결형 플랫폼들을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연구를. 우리는 그 기계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을 더 편리하고, 우리가 인간이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용을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어떤 지식이나 그다음에 생활 양식 또는 여러 가지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관심적인 요소들을 전부 다 컨텐츠 리터러시로 저처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 하나하나 모아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화 플랫폼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결국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스팀 교육이다, 융합교육이다, 또는 대학생들도 아주 익숙한 개념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대두되는 교육이 아니고요.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예전부터 스템, A가 빠진, A가 아트인데 A가 빠진 형태로 교육을 했습니다. 이
교육의 형태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국어의 시를 배우는데 그 시를 그냥 음미만 하고 시의 내용을 우리가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 나오는 예를 들면 진달래꽃이면 진달래꽃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려도 보고 그다음에 진달래꽃의 향기가 어떨지 냄새도 한번 뭐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고 색감으로 볼 수도 있고 자 여러 가지 내가 국어의 시를 학습하는 과정에 필요하다면 미술도 활용하고 과학도 활용하고 기술도 활용하고 기타 등등의 과목들을 다 활용해서 단지 나의 이해를 더 쉽게 도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의 교육이라고 보시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EU, 유럽연합이나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대표적으로 아주 잘 돼 있는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기관들을 전부 다 이제 다녀왔는데요. 저 가서 보면 더 놀랍습니다. 자,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원래 기반 교육이 잘 돼 있어서 이렇게 잘 만드는 것이니? 라고 얘기를 물어보면 우리 그런 거 없어. 그냥 만나서 재미있게 얘기할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환경적으로 만들어주는 좀 역할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설사 결과물을 못 내도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국가도 필요하고요. 그런 지역사회, 사회도 필요하고요. 또는 개인적인 어떤 열정도 필요하고요. 자, 그런 것들이 다 동시에 갖춰져야 되는데 만약에 뭐 이 방송을 보시면서 관련한 분들이 계시다면 좀 융합이나 이런 연구를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환경을 구축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중간 과정에 문화와 문화 산업의 중간 과정으로 미디어를 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용으로서 또는 방법으로서의 미디어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우리가 문장을 그림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내 감정을 어떤 이니셜로 표현하거나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법으로서의 디지털 미디어는요. 내가 달리기 싫은데 달려야 될 것 같고 내가 움직이기 싫은데 막 춤을 춰야 될 것 같고 그 미디어는 그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미디어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컨텐츠 리터러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디지털 리터러시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예술가고 인문이나 사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분야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 전공이나 아니면 내 관심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생활의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런 것들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이것을 그럼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또는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활용할 것인가. 자,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컨텐츠 리터러시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결국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어떤 지식이나 그다음에 생활 양식 또는 여러 가지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관심적인 요소들을 전부 다 컨텐츠 리터러시로 저처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 하나하나 모아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화 플랫폼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문화 플랫폼이라는 거는 용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이 어떤 거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서 자, 그런 것들 모여서 할 수 있는 장을 만들면 그것이 문화 플랫폼이고요. 자, 4차 산업혁명하고 문화 플랫폼이 왜 관련이 있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회의를 진행을 할 때도 예전에는 사람만 모이고 그다음에 얘기할 주제만 있으면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화상회의도 있고요. 가지 않아도 멀리 있는 사람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회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의 어떤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환경을 구축만 한다면 새로운 그 문화 플랫폼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주제는 굉장히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항상 주변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빅데이터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저는 그 문화의 가장 중요한 원천을 행동으로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 행동을 우리가 다양한 그 문화의 원천으로서 여러 가지 행동 정보들을 빅데이터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의 인간에 대한 행동이고요. 자, 그러한 것들이
뭐 특정한 행동이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냥 단순한 어떤 행동 또는 어떤 유형의 행동, 정해져 있는 행동을 수집한다는 것인가?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그런 제스처, 다양한 움직임, 그 다음에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는 친구와 하는 모든 움직임.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빅데이터로 저장이 될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핵심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기술들과 연결이 되면 인공지능으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그다음에 공연예술 또는 사회문제 해결 또는 교육 분야에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문제는요. 제가 뭐 이게 사전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자 하고 제가 다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됩니다, 여러분. 자, 참 놀랍죠? 놀랍지 않습니까?